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병인년 임진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분별하셔야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것 일간, 기토일간은 음토라고 하는 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자, 음토가 있으면 어떤 토도 있다? 양토도 있다. 이 양토는 어떤 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는 성향이 다르다. 양토인 무토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고 크고 웅장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는 비유할 때 고황토라고 해서 매우 큰 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산맥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평야라든가 아주 넓은 광야 같은 개념입니다. 토가 굉장히 넓고 많고 높은 그런 개념의 토가 바로 이 무토인 것이고 무토의 특징 하나는 또 하나 가지 건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합니다. 밭전자에다가 이렇게 동산 원자. 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는 작고 아담하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건토라고 하면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습니라고도 표현하고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 삼수변 물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죠.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습토라고 하는 점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나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화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작고 비습한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울차되고 왕하면 막히게 되니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묘월이라든가 진술중묘월, 사오미월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는 한은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토는 병화로서 기토가 얼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진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음토인 기토가 얼지에서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저건 이제 겁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겁재격이라든가 비견격 같은 경우는 격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특별히 뭘로 만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토일간이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서 월령을 득령했다 그러죠. 득령했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4월에 태어난 4월이나 5월에 태어난게 되면 기토가 걸록격이 되는데 그와 흡사하게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가 왕하다고 해서 간목을 치용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만약에 무토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간목을 치용할 수 있다. 이거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소토소벽한다라기보다는 겁재인 무토를 좀 통제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통제하는 개념에서 무토를 쓰는 것이지 기토를 소토소벽하는 용도는 아니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역시나 간목도 필요가 없겠고 병화개수를 위주로 이렇게 취용할 수 있겠다. 만약에 격국을 논할 때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편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하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편제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격을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월은 토왕절이지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많아질 것이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죠.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겠고. 지지로 같은 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 축, 미토가 많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월은 신자진 수국이 되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이 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합금에 경신금이 더 있다. 이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수축 및 토가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매우 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니 사주 전체의 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지 보게 되면 해수를 얻었습니다. 정제가 되죠. 자, 진토는 어떤 토라고 그랬습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의 고지 또는 수의 묘지라고 해서 수가 약한 것이 아니라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수를 얻게 되면은 안 그래도 토인데 해수를 얻게 되면 습기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더하여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많아서 사주가 음습해지죠. 한습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 자체가 진월이니까 한습은 진월이니까 진월은 바로 다음 월이 4월인 여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워서 땡땡땡땡 어느 정도에가 되면 이제 한자 찰 한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음이 강해서 습하다, 음습하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겠다. 진월에 기토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겠죠. 연지에서 인목 관성 정관을 받고요. 문제는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돼서 이 음습한 그런 기후 조건을 따뜻하게 좀 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병화가 기토도 이렇게 생함이 나쁘지 않는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니 임수가 이렇게 병화를 극하게 돼서 병화의 기능이 크게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기토탁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간이 기토일 때 임수 보면 기토탁임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토탁임은 언제 논하냐면은 일간이 임수일 때 기토 보면 기토탁임을 논할 수 있고요. 또 임수가 용신인 경우도 있어요. 용신인 경우 물론 일간이 기토가 수가 부족해서 임수를 용신을 쓸 수 있지만은 일간이 기토에 기토탁임을 논하지 않는다. 이건 원칙인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임수를 취용해서 도세주옥하는 경우도 기토로 보면 임수가 탁해지는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광을 할 때 기토로 보면 또 물이 탁해지게 되면 그것도 기토탁임으로 논할 수 있다. 단 일간이 기토일 때는 굳이 기토탁임을 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진월생 얼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은 해수에 뿌리를 둔 임수 투출돼서 사주가 음습해져 있다. 임목에 뿌리를 둔 병화가 일간 기토를 생해주고 음습한 국세를 좀 따뜻하게 습기를 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임수가 병화를 이렇게 극하고 있으니까 병화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일간 기토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월지에 있는 진토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병화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임수 때문에 병화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또 얻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진, 해, 자에다 뿌리를 둘 수 있죠. 어차피 가재는 개편이기 때문에 해수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자진 합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임수가 기토를 쓸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점. 근데 문제가 이 간목이 있으면 기토가 또 간목하고 또 탐합을 하게 됩니다. 탐합. 이것도 사주가 약간 탁기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기토 수가 많아진 것도 문제. 기토하고 간목이 탐합하는 것도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을축시가 되면 일단 축토 하나를 얻었습니다. 기토가 축진에 다뿌리를 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임수도 축해 진에 다뿌리를 줘서 이 임수가 세력이 약하지 않아서 굉장히 세력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목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진중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제 평관격이 되는데 이 을목이 세력이 해수인에 다뿌리를 뒀기 때문에 칠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많아지는 것 같다? 잡초가 많아지는 것 같다.
같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많아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또 병화가 이렇게 기토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아쉬운 점이 이제 일간 뿌리가 월지에 있는 진토 하나에 있는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진토는 거의 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뻘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두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의 뿌리를 뒀지만 병화가 나를 생해주는 데 의지하는 함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정묘시는 병인시보다도 해면목이 정화는 기토를 생하는 공력이 병화만큼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자, 무진시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도 저도 아닐 바에는 진토를 하나 더 얻어서 무토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무토가 수가 많은 수를 이렇게 좀 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무토가 임수를 통제시켜 주면은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화가 음습함을 제거하고 기토를 좀 생해 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인중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좀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임수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이 무토의 어떻게 보면은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극인이 되긴 하지만 제극인 아니죠. 비견으로서 이게 임수를 갖다 통제시켜주니 군비쟁제가 될 것 같지만은 이거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군비쟁제로 보지 않는다. 임수가 투출돼서 기토가 사수동류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시,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겠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토 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음습한데 그래도 병화가 이렇게 5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임수의 극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까지 죽을 정도는 아니다. 병화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는다. 단지 쓸데없는 경금이 나와서 상관이죠. 이렇게 임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 근데 이제 이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임수를 생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오화를 한 점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임신시, 개유시는 이제 수가 너무 많아져. 이거 완전 사수동류입니다. 이제 큰 물이 범람해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다. 개유시 마찬가지. 갑술시는 역시나 이 간목하고 기토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을해시 또 해수를 얻어서 임수가 굉장히 왕해져 있는 상태에서 칠살묘목이 이렇게 그까죠. 이건 제살태왕으로 봐도 돼요.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하는 점, 썩 좋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시라든가 오시라든가 미시도 이제 일간이 뿌리를 한 점 더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미시도 선택해 볼 수는 있지만 무진경호시 정도 더해서 하나 더 찾는다면 신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